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주거 게시판에 있는 연립주택의 시세 파악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연립입니다. 감정가가 5억 1천만 원입니다. 96년도 보존 등기가 되었고 전용 40평인 복층 연립입니다. 상당히 크죠. 평수가 전용이 134.67제곱미터니까 상당히 큰 연립주택입니다. 복층에다가 굉장히 이제 좀 약간 좀 럭셔리한 그런 연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96년도에 건축이 되었으니까 좀 오래 되긴 했죠. 일단 매각 물건 명세를 보면 전입자가 있는데 대항력이 없고 권리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임차인은 아니라고 보이시거든요. 일단은 먼저 등기부를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박씨, 즉 현재 소유자가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당연히 과거 내역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과거 내역을 찾아봅니다. 과거 내역을 봐보니 과거에 감정가가 6억 5천이었고 6억 5천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유찰된 상태에서 5억 2천이었고 낙찰자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죠. 5억 4천 거의 뭐 최저가에서 조금 올렸었는데 단독으로 받았다는 거는 즉 이 금액이 시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운에 따라서 이게 단독이 될 수도 있었지만 단독이라고 한다면 시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즉 이 물건의 시세는 5억 2천보다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일단 높은 상태이다 라는 정도로만 일단은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를 봤는데 이거 좀 약간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근저당이 설정이 되는데 2009년 9월 20일 그 다음에 2009년 10월 6일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하고 약 보름 정도 있다가 갈아탔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보면 채권 제곱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근데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원인이었는지 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이었는지 아니면 뭐 이율이 굉장히 높게 잘못돼가지고 다시 갈아탔던 건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름 만에 근저당을 갈아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전혀 짐작이 되는 바가 없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세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조회를 해보실 때는요, 항상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소한 평수에 물건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보다시피 134.67, 134.87, 그 다음에 134.98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평수를 보실 때는 해당 물건에 해당하는 이 평수만 보지 마시고 비슷한 물건의 평수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두 개를 봤는데요. 보다시피 4억 5천 800, 4억 5천, 그 다음에 4억 8천 이렇게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만 봐서는 약 4.5에서 4.5억에서 4.8억 정도로 보이죠. 시세가 4.5에서 4.8억 정도로 보이니 당연히 물론 이건 좀 약간 과거긴 하지만 좀 높게 받긴 했습니다. 이때는 물론 과거긴 한데요. 어쨌든 4.5에서 4.8억 정도 시세가 나온 상태인데 그러면 궁금한 거는 이 물건의 감정평가가 5.1억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5.1억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보다시피 실거래로 딱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4.5에서 4.8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정평가는 5.1억이 나왔는지 감정평가서를 봐보겠습니다. 봐보시면 인근 유사물건의 거래 사례 중 대상물건과 유사성이 높고 거래 시점이 최근인 경우를 사례를 선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크기가 99.93입니다. 이 물건의 크기는 얼마였죠? 아까 여기 써있죠. 143 정도 되는 적은 크기가 아닌 큰 크기인데 99하고 비교 감정을 한 거죠. 거래 시점도 보다시피 2015년 1월 30일 거래 시점과 잡았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여기에 보면 2015년도 3월, 2015년도 5월에 거래가 됐잖아요. 134.67이 돼서 거래됐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에 거래된 작은 면적과 거래 사례를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과 거래 사례를 비교를 해서 단순하게 99.3593을 134.67로 비율대로 늘려버렸습니다. 감정평가를 그런 식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이 5.1억이 나오게 된 거죠. 또 하나 특이점은 이 물건이 아까 시세가 4.5에서 4.8억 정도 나온다고 했죠. 4.5에서 4.8억 정도 실거래 시세가 이렇게 떠 있는데 이 물건을 경매 물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최근 낙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말 최근에 낙찰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보다시피 2013년도에
2013년 바로 최근은 아니네요. 어쨌든 여기에 2015년도에 4.5에서 4.85 정도인데 2013년도에 낙찰이 됐었는데 이때는 한 명이 들어왔었고 단독이었었네요. 단독.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는 시세가 지금 현재 2015년도 시세는 4.5에서 4.8인데 이때 이 사람은 얼마예요? 3.5억에 굉장히 저렴하게 산 거죠.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 물건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운이 좋게 잘 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날짜를 본다면 2013년도에 굉장히 이제 부동산 침체기였으니까 그때 이제 그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이 없었던 시기였어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4.5에서 4.8억 정도 됐던 시대를 이때는 3.5억에 굉장히 잘 샀죠. 그래서 어쨌든 잘 샀는데 이런 생각 해봅니다. 현재 마지막에 또 이런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요. 현재 실거래가 4.5억 정도가 되는지 이게 진짜 실거래 조사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시대가 맞는지 진짜 맞는지 좀 옆에 가서 좀 물어본다든가 부동산을 통해서 이 물건의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3.5억 이때 단독이었으니까 3.5억까지 떨어졌던 게 다시 또 2015년도가 돼서 또 올랐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특이점은 근저당이 하나 돼 있는데 보다시피 근저당부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2천 채권 최고의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질권은 아주 먼 곳. 이 물건이 일산이잖아요. 일산인데 완도 수협까지 가서 질권을 설정해 돈을 빌렸던 이런 근저당권자가 MPA를 그런 식으로 좀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물건 제가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보다시피 감정가 5억 1천만 원인데 15명이 들어와서 4억 4,800만 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뭐 적지 않은 금액에 낙찰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 아까 얘기한 되게 저렴하게 샀던 이렇게 3.5억에 이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해서 좀 저렴하게 잘 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연립이란 거는 시세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다세대나 일반적인 그런 빌라보다는 그래도 좀 더 쉬운 이유가 그래도 연립은 같은 이제 좀 세대 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세대 수들의 실거래 그다음에 낙찰가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대충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 시세대로 거의 입찰가를 산정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립주택은 시세 파악을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가장 가지 않고 일단 서류상에서 가지 않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여기다 일단 뭐 이런 그 실거래를 약간 의심을 해보는 것도 있었는데 뭐 보니까 무심한 상황은 아니었네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낙찰받은 게 굉장히 운이 좋아서 이때가 오히려 운이 좋았던 거지 이 실거래는 거의 맞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